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구 갑의 유영하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홍석준 예비후보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선거연합을 구성했습니다. 대구 12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에 야권 후보가 나서고 유세와 선거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구 갑의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홍석준 의원은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갑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구갑 후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관위 측은 신청한 후보 가운데 유 변호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2등과의 점수차도 단수 의결을 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수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공천 범위 안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달서구갑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뒤 꾸준히 표밭을 다져왔습니다. 반면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홍석준 의원은 공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의의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22대 총선에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의원 지지자들도 공관위의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 우파 단체와 홍 의원 지지를 선언한 단체 회원 30여 명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 공천은 큰 오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관위와 당 비대위에서 이번 부당한 의결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 갑에서는 국민의힘 유영하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권태긍 예비후보와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홍석준 의원이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변수로 작용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선 범야권 정당들이 선거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연합에 따라 대구 12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가 총선에 나서게 됐으며 유세와 선거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야권연합을 구성한 곳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입니다. 4.10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각 선거구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과 1대1 구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선거연합에 따라 민주당 이승천 예비후보는 동구 을 선거구를 진보당에 양보했습니다. 진보당은 동구 을에 이어 달서 병에, 새진보연합은 수성 을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구 12개 선거구 중에서 서구를 제외한 11개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들이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국에서도 최초로 지역 단위 연합 발표를 대구에서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해 이해를 높였으며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정당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각종 선거 유세를 비롯해 선거 운동을 함께 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야권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구에서는 매우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가 된 우리 민주진보 재정당은 더 이상 힘들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대구에서의 승리, 대구 지역의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 모을 것입니다. 연합정치의 비전과 개혁 공약들로 지난 수십 년 보수 집권으로 정체되어 있는 대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과의 선거 연대는 불발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3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는 곳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초강세 속에 원팀을 꾸린 야권의 선거연대가 대구 지역 총선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고무장갑 등을 활용해 환경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작고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인 환경 문제를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인식시킬 수 있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기관들로부터 순회 체험 전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장난 음반 턴테이블이 다트놀이 기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빨대에 자석이 달린 나무젓가락을 넣어 훅 불면 빙빙 돌아가는 다트판에 착 달라붙습니다. 빨래줄을 벗어나지 못했던 플라스틱 빨래 집게는 묶여있는 틀을 벗어나 어디로든 홀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학습 도구가 됐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배관으로 쓰다가 남은 플라스틱 호스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신나는 악기가 됩니다. 동료 작곡가이자 놀이 연구가인 이종일 놀이문화연구소 대표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로운 놀이도 보급하면서 환경교육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재활용 놀잇감들입니다. 리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링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품을 만들 처음부터 예술가와 기술가가 협력해가지고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조금 거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개발해가지고 고무장갑과 헌수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들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놀잇감으로 활용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는 바다 생태계에 보내는 위로와 참회의 메시지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작은 전시에 앞서 전국의 학교나 환경교육기관 등을 순회하는 체험 전시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와 이것도 놀이가 돼요?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놀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감동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올해도 신청을 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생활용 놀이, 친환경 놀이와 환경 동료 부르기와 접목해 새로운 환경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 이름 붙이고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시민 여론을 듣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10만 명에 달하는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고 명명하고 그 앞에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정희 정신계승사업회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던 사업회는 대구시와 협의해 동상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터 이미 준비해 왔는데 네. 앞으로 민관 협력 키워드 민관 협력으로 네. 동상 건립하려는 좀 우리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장을 만나가 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고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고 시장의 구상을 듣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으며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며 역사의 죄인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습니다. 박정희 관련된 어떤 유적 혹은 무슨 뭐 기념물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경북 지역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굳이 대구에 또 설치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별다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소 자체도 선정에서도 박정희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민들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설득 못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시는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바꾸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려는 대구시의 방안을 놓고 한동안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30년 개항할 대구 경북 신공항에 입주합니다. TK 신공항을 전략적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건데 군사 여객공항을 넘어 항공 물류 요충지로의 도약에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HCN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패는 물류공항으로서의 입지를 얼마나 잘 다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공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 기업의 수출입이 활성화되고 이는 물동량 증가와 항공노선 확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항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좌우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가 5일 국내 최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 기간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소시어스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어인천이 대구 경북 공항 화물터미널에 입주하면 항공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한 50톤 정도의 물량을 실는 항공기 5대를 대구 경북 신공항에 취항시킬 계획이고 그 정도 항공기면 연간 한 3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와 에어인천 소시어스는 관련 사업 발굴과 화물터미널 활성화, 정책 수립과 화물터미널 입주 노선 개설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화물 운영 전문성과 투자 경영 전략이 더해지면서 대구 경북 공항이 국내 전략적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MOU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시대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조건을 갖춰주면은 기업은 돈이 돼야 들어옵니다. 돈 되도록 우리가 조건을 갖춰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설립된 에어인천은 지난해 3만 9천여 톤의 화물을 중국과 동남아, 일본 등으로 운송했으며 향후 대형기를 추가 도입해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으로의 운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구 경북 신공항 특수목적 법인이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만큼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연계 고속교통망 건설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크게 다치고 인근 주민이 연기를 마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리콜 대상인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10,000대가 넘는 김치 냉장고가 리콜되지 않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내부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지난달 26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1,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연기를 마시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김치 냉장고입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위니아라는 회사가 2005년 9월 이전에 만든 뚜껑형 김치 냉장고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김치 냉장고 화재는 대구에서만 총 70건, 이 중 91%인 64건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간 9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726건, 80%가 위니아 딤체였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릴레이 부품이 노후화되고 부품에 먼지 등이 쌓이게 되면 전기 스파크에 의해 화재로 이어지는 트래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부품을 빨리 리콜 받으시고 김치 냉장고 뒤쪽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해 4년 전부터 제조사는 자발적인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1만여 대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매가 된 지 워낙 오래된 터라 구매자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고 소유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에 리콜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05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위니아 딤체 냉장고를 보유 중인 시민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 연락해 수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국의 경실련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떠났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전국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힘주어 강조한 말입니다. 국가가 의료 독점권을 허용해 주면서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도 같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제 의사 면허의 독점권을 다시 정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단체로 진료를 거부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곁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켰대야 비로소 의사라 칭할 수 있다. 본분을 잊는 의료계는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의료 대란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국민들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 취약 지역의 걱정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그리고 전남과 함께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수익만 따라서 이러한 필수 진료와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실련은 진료 거부 등의 집단 행동은 타협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자격 없는 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라. 조치하라!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확대 신청을 받는 결과 대구권 4개 의대에서는 모두 360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경북대는 현재 110명인 정원을 140명 더 늘린 총 250명 규모로 증원 신청했고 영남대는 76명, 계명대는 104명, 대구가톨릭대도 40명 추가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대로 모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대구권 4개 의대는 현재보다 정원이 2배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증원을 한 건 대학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확보 위기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국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정부의 2,000명 안보다 1,000명 이상 많은 3,400명 규모입니다. 지난해 달성군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1.03명을 기록해 출생아 수 1,000명 이상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달성군의 이 같은 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가 경대 사대부 중고에서 학교 폭력이 없는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중부서는 신학기에 학교 폭력이 집중되는 만큼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봄철을 맞아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꽃씨와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남구청 후문에서 열리며 주민 1명당 꽃씨 1포, 나무 3그루씩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가 권역 문화활동가인 달성문화도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관심이 있고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서 희망 인문극장이 오는 12일 김헌 서양고전학 박사의 강연으로 재개됩니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8차례 명사초청 특강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